있는 까대팟 함사연입니다. 까기도 하고 대안도 있는 까대팟 함사연입니다. 어린이집을 멋지게 실패한 우리 전직 원장님 까대하지만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직 어린이집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까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전히 두 분과 함께 어린이집은 아프다. 어떻게 아픈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까대 선생님 친구분이 겪었던 그런 사연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우리 까대 선생님의 친구분 얘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들려주세요. 네, 제 친구는 이제 영어반 선생님입니다. 영화반 선생님이라고 따로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아, 0세부터 네. 만 2세는 네. 영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맡는 선생님을 영어반 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그런 연령 수준에 따라서. 네. 아, 예. 예,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네.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정해진 규정이 있다? 네. 어떤 규정이죠? 0세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 3명당 교사 1명. 아, 한 사람이 3명을. 네, 그리고 뭐 1세 같은 경우에는 5명, 5명. 2세가 7명, 7명.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제 친구가 일하는 네. 그 곳의 원장님이 네. 교육교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네. 보육교사? 네, 같이 겸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같이 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가 봐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도 이제 아이들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 그쵸. 근데 못 보세요. 제 친구가 말을 하기를 네. 원장 선생님이 일이 많으셔서 네. 못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한 사람 더 쓰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럼 이제 너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랬더니 2세 반 아이들 14명을 한꺼번에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2세랑 쳐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갈 텐데. 네. 네. 그래서 맨날 힘들다고 막 전화해서 막 엉엉 울고 막 너무 힘들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원장님이 뭐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나요? 네, 그 하시는 이제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뭐 시장도 봐야 되고, 네. 뭐 이제 차량 선생님 없으면 대신 차량 운행도 아, 하셔야 운행도 되고.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회의도 막 이렇게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원장님은 그런 뭐 대외적인 일들을 보고 네, 원장님이 네. 맞는 아이들은 또 새로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맞게 네.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 친구가, 제가 이제 물었죠, 제 친구한테. 네. 원장 선생님한테 그럼 차라리 교사 하나를 더 뽑아달라 얘기를 그렇죠, 해라.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가 자기 미리 얘기를 했대요. 이미, 네. 이미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자기 월급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원장님이 따로 월급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거는 잘 모르겠군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네. 제 친구가 그렇게 2세 14명이라는 아이를 보게 되면 네. 월급이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만큼 교사의 손을 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위험 상황에 많이 처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럼 너는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교육 같은 건 전혀 하지 못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느라고 네. 거의 막 그냥 앉혀놓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 선생님들 진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러면 2개 반은 선생님이 혼자 본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 1개 반 보는 것도 힘든데. 그러면 월급도 2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 아니, 친구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딱 정해진 인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만 보면 되는데, 그 다른 반 아이들까지 같이 보면 2배를 받아야 되니 맞는 거잖아요. 원장 선생님이 안 주시니까 못 받는 거죠. 물론 그렇겠네요. 아유, 뭐, 이것저것, 우리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 참 많으신데. 그죠? 네. 그리고 뭐, 인지 같은 것도, 그러면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교사로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네. 인지도 쓰셔야 되는데, 네. 아이들을 안 보았으니까 당연히 네. 못 쓰시잖아요. 제 친구가 14명 일지를 다 쓰고요. 그 다른 반 아이들까지 그 선생님이 다 일지까지 다. 네, 다 아, 쓰고, 예. 만약에 학부모 상담이다, 이런 거 있으면, 네. 그냥 정말
한 것처럼 이렇게 다 얘기를 한대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몸도 힘들고 양심도 찔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아니 그러면 일지라든가 학부모 상담은 2살이라고 했잖아요. 네. 2살 같은 경우 우리 엄마들도 사실 한 명 보기 힘들어서 보내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근데 그 선생님이 14명의 아이를 다 본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체력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남아돌지 않아요? 남아돌진 않고요. 네. 아 그러시군요. 아니 그런데 아이들한테 사실 뭐 단체 수업도 하게 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데 그죠? 네네. 정말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 하나 제공하지 못하는 뭐 거짓으로 또 일지를 써야 되고 그런 면도 물론 네. 있을 것 같고 아 정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 건의를 해본다거나 그렇진 않았나요? 아니면 원장님은 원장님 바깥 일을 하시니까 원장님 일 보시고 그 아이들은 또 선생님 따로 이렇게 두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러니까 건의를 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자기 월급은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아 원장님은 월급이 없다. 원장님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답답하면 원장님하고 저부르시죠. 그렇죠.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원장 겸 보육교사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원장이 없는 거예요. 아 원장이 바꿔 없고. 말하자면 보육교사가 원장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원장이 해야 되는 일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장님은 보육교사 보육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네네. 이제 원장 일을 또 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변호를 하자면 아, 그렇다는 그렇군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보니까 지금 20인 이하에 네. 이제 20인 이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인데 네. 사실은 20인이든 40인 이하든 300명이든 네. 원장님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맞으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원장님 급여를 지원하라고 네. 이제 이렇게들 일들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쵸. 보육교사랑 겸직하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 2세 애들 우리 집의 나이로 4살이거든요. 네. 그 아이들 14명을 어떻게 봅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이거는 정상적인 보육을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고요. 네. 아까처럼 네. 그러면 그럼 원장은 어떡할까요? 원장은요? 원장은 예를 들어서 보육을 하고도 저녁에 그러면 원장 일을 다 한다? 이 집은 가정이 없습니까? 이 집은 자녀가 없습니까? 이렇게 그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원장님 사세요. 정말 현장을 모르는 책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아 정말 우리 원장님들 사생활도 있는데 불구하고 정말 전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고려되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다시 우리 까대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그 친구분 어떻게 되셨어요? 우는 아이 안아주고 달래주느라고요. 네. 어깨가 아프다. 아직 나이도 손목이 젊은데. 아프다. 네. 아. 그리고 맨날 이제 위염에 장염만 달고 다녀서요. 요즘에는 그렇군요.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약 먹고 그러고 있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아. 2번 다시 영업은 안 맞겠다고 얘기를 충분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네요. 제가 네. 만약에 그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안 맞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정말 할 말이 없고요. 우리 까난 아기들, 우리 걸음마 이제 배우는 그런 한참 호기심 많은 우리 아기들, 여기저기 막 쫓아다녀야 되고, 그럴 시기인데, 막 이렇게 막 활동이 많은 시기인데, 매트 위에만 있으라고 한다? 그 아이들도 사실 불쌍하네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좀 있고요. 어린이집은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급조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마저도 아마 학부모일 경우가 거의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이 이게 우리 엄마들이 아이 한 명 보는 게 상당히 지금 힘들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14명씩 본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행정상에도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원장님, 예. 왜 이렇게 어린이집이 미성숙, 제가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성숙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성숙이라고 보기보다는요. 네네. 이제 양을 너무 늘리는데 급급해서 그래요. 어린이집의 양을. 네, 이제는 이제 질도 좀 병행해야 될 그래야 그런 될것 시점이 같습니다. 되었거든요. 그래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실제 네. 국립은 없어요. 없어요. 또 공립이라고 해도 이제 시립이나 구립 네. 결국 이제 설립 주체에 따라서 구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네. 한 5% 2,000개밖에 안 돼요. 2,000개밖에 안 돼요? 어린이집이 한 4만 개 정도로 이제 봤을 때 네. 한 2,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전부 다 뭐 법인이 됐던 단체가 됐던 개인이 됐던 이제 4만 그러니까 한 3만 8천 개가 결국은 전부 이제 우리와 같은 국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국립 어린이집도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국립 어린이집에서 어떤 정책이나 지원 부분이나 규제나 네. 어떤 기준점이 좀 돼야 되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것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2,000개밖에 안 된다니 참 할 말이 없는데요. 그 포퓰리즘 복지가 선행이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왜 국공립 어린이집을 안 짓는 거죠? 국공립 어린이집을 안 짓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선거 때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네, 공약은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네. 굉장히 안이 복잡해요. 아.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두고 이제 거기에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린이집 부분은 늪이에요. 늪이다. 왜냐면 이제 이 첫 단추를 잘못 채운 탓인데요. 네. 이 잘못 채운 단추는 풀고 다시 채우는 게 사실은 가장 맞는 말이죠. 지름길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학부모님, 원을 운영하는 경영자, 근무하는 선생님, 네. 정책을 하는 공무원들 네. 다 같이 서로 네. 네 탓이다, 네 잘못이다, 네가 어쨌다 이렇게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고 그럴 일이 한 자리에 아니고. 모여서 정말 머리를 맞대서 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네. 같이 정말 그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제가 이제 조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네. 그 한 사람당 1,000원씩 내서 네. 국민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 네.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예, 그런 그래서 방법도. 이제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제가 네. 늘 말했듯이 네네네. 이제 특강을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이나 제안을 받아서 네. 정말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까대 아줌마 특강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네. 들으시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원장님 정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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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 이 방송 듣고 우리 올해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어린이집은 아프다. 정말 아프네요. 현재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혼남 미혼녀들이 늘어가고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늘어나고 또 아이는 하나 둘. 아무리 나라에서 셋째 아이부터는 지원금까지 준다고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위탁기관인 어린이집이 이렇게 병들어 있다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한들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우리 어린이집에 보낼 엄마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급기야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엄마들이 늘어날지도 모르겠거든요. 우리 복지정책도 좋고 세금도 다 좋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우리 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에서는 정말 합당한 정책으로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겠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 방안도 분명 있을 테니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희 까대파닷컴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사연들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이야말로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까대 원장님, 까대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Come on.